주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주식 주요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김본행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또 모의투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상금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그 소개와 그 수익률 브리핑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상금이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꼭 상금이 내가 보상을 중요하죠. 받아야 뭐 이걸 하고 뭐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시장, 오늘 제가 TV 방송하고 있는 2월 마지막 거래일 2월 28일 날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 3% 급락했어요. 3% 넘게 급락했거든요. 급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할 때 우리가 그냥 마냥 손가락만 놓고 그냥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3월에는 뭐가 있죠? 3월이 끝나면 이제 3월 말에는 공매도가 또 재개되고, 그러면 시장의 하락 위험, 내 종목이 하락할 위험이 조금 더 많이 노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또 대체거래소가 3월에 또 오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이제 그 변화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계속 장중이라고 하면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대체거래소에서 시장의 이슈를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 장 마감하고 나서도 계속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시간에 거래가 되긴 하지만 상하폭이 10%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데, 그런 부분 이제 변화의 시기에 왔는데 나는 변화하지 않고 시장이 변화한 거에 대해서 맞춰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모의투자 대회를 제가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 그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취지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려 17회째입니다, 이제. 이거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는데, 그동안 이걸로, 제가 1회 대, 그리고 1회, 4회, 5회, 그 다음 7, 8, 9회, 그 다음에 13회, 이렇게 우승자들은, 더 이상 이 시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다 하산하셨어요. 하산하셨다는 게 뭐냐면, 은퇴하셨어요.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예, 은퇴하신 분들.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투자 대회를 통해서 이런 새롭게 공부를 한번 해보셔라. 이거 하란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 이거 실전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 아닌데,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자. 자, 대체거래소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고, 시장이 하락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상승할 때는 또 우리가 수익을 최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꼭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안 하셔도 돼요. 다만 국내 선물, 해외 선물에 특히 뭐 크루드 오일이나 골드 상품, 그 다음에 미국채, 요즘 최근에 미국채 급등하고 있거든요. 미국채 투자하신 분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따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미국채 매수하라고 얘기 드렸어요. 예, 시장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채 이번 주에만 거의 한 7, 8%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미국채가 7, 8% 올라온 거 엄청 많이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 그 상품들을 모두 다 해외 선물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한다는 의미에서 이 대회를 꼭 내가 뭐 무조건 대회에서 우승했다 이게 아니더라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회 국내 및 해외 선물 모의투자 대회를 합니다. 파생상품 대회인데요. 꼭 이것만 하진 않습니다. ETF, ETN도 우리가 같이 해요. 그러니까 ETF, ETN에 관심 있는 분들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참가 자격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딱 선착순 100명만 할 거예요. 100명만. 더도 돈도 많고 딱 100명만 할 겁니다. 자, 참가 접수는요.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3월 2일부터 마찬가지면 3월 1일부터 제가 3월 14일까지 딱 2주간 받습니다. 2주간. 자, 파생상품에 대한 기초교육은 3월 6일부터 3월 14일. 요때 동안에 무료로 공개 방송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공개 라이브 방송이면 그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가시면은 공개 라이브 방송 링크를 드립니다. 그 공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 무료로 아무나 그냥 누구나 꼭 참가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참가 안 하신 분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무료로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는 겁니다. 교육을 파생상품에 대한 기초교육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파생상품이라는 게 뭐고, 주식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파생상품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의 기본 개념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선물과 옵션의 개념이 어떤 건지 이런 걸 해드립니다. 이미 지금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어떤 걸 지금 하고 있냐면 코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코스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코스피 200은 왜 필요하고 코스피 200 선물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도 지금 공부 쭉 하고 있어요.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반드시 함께 하시면은 그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아갈 수 있다. 그다음 기술적 분석 교육. 사실 파생상품은 데이 트레이딩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트레이딩이 상당히 많아요. 김재천 부부장 기술적 분석 잘합니까? 여러분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투자대회 우승했어요. 제가 그 S방송사에서 제가 투자대회 우승하고 그 뒤로는 제가 투자대회 나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 나가면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뒤로는 해설만 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기술적 분석을 교육을 드릴 텐데 기술적 분석 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칼리 김동호 전문가가 일부에서 했던 어제 한밤에 기막힌 투자 나왔던 칼리 김동호 전문가가 심화 교육을 과정을 할 거고요. 제가 기초 교육을 진행할 건데 저는 3월 4일에서 3월 10일까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만 쭉 정리해서 이번에 나는 기술적 분석이 도대체 차트가 뭐고 캔들이 뭐고 이동평균선이 뭐고 보조지표가 뭐고 나 이런 거 잘 거래량이 무슨 의미 전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다 배워보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연휴잖아요. 이거 하고 내일까지 우리 쉬잖아요. 지금 오늘 방송 볼 때가 3월 1일이니까 3월 3일 대체공휴일이잖아요. 제가 내일 출근할 거예요. 저는 출근해서 영상 다 만들 거예요. 여러분. 영상 부족한 영상에서 꽉꽉 채워서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모의투자대 기간이 3월 10일에서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3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 진행할 거고요. 제가 상금이 많다 그랬는데 상금 뭐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주시는 걸 비하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희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시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저는 뭐 슈퍼챗 이런 거 없지만 저희는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그냥 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1등은 5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제가 운용계좌로 지급해 드릴 거고 2등 300만 원, 3등 200만 원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 파생 상품을 할 때 선물 옵션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절대 안 드립니다. 왜냐 그건 위험하거든. 상품도 수익도 잘 나지만 손실도 잘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TF, ETN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ETF, ETN 무료 교육도 저희가 진행합니다. 참가자 전원 대상으로. 그래서 이 참가자 전원 이게 해드리고 모의투자 대회 기간 동안에는 제가 뭘 할 거냐면 칼리 김동호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트레이딩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계속.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트레이딩 가이드를 듣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 모의투자 대회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야 이거는 뭐 그냥 뭐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드리려는 건데 참가자분들 중에 80% 이상 출석하고 그 정도면 한 10번 중 8번 출석한 거면 상당히 많이 출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회 기간 중에 50회 이상 모의거래 시 제가 1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아무나 누구나한테 이 정도면 여러분들 거의 뭐 그냥 돈 벌러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참가 접수 방법입니다. 하단 QR코드 통해서 스캔하신 다음에 커뮤니티 참가 후에 공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그 다음에 유튜브 히든 통신망이 있는데 유튜브 히든 통신망에 영상이 올라가면 그 영상에 칼리 김동호 전문가나 제 영상이 올라가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그 다음에 하단 더보기를 보시면은 참가 안내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링크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17회 모의투자 대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혜택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모의투자 대회 기간에는요, 공개 무료 라이브 방송도 진행된다고 하고요. 또 이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가이드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꼭 참여해서 많은 혜택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리뷰를 안 했네요. 아, 네, 그러고 바로 다음 넘어갈 것 같아서. 네. 수익률 리뷰 다양 부탁드린다고. MC가 네. 그냥 바로 또 이슈로 넘어갈 것 같아서. 아니죠. 네, 혹시나 그럴까 봐 미리 선수를 쳐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어쩔 수 없이. 자, 보시면은 지금 오늘 주시장 급락했죠. 오늘 이제 저희가 방송하는 게 2월 28일, 여러분 방송 볼 때가 3월 2일인데 솔직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수익률 많이,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많이 안 밀렸어요. 하나오션 보시면 하나오션은 한 151% 아직 수익률 유지 중인데 하나오션은 조선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방산주가 좀 많이 밀렸어요. 오늘 방산주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8% 급락했는데 2월 28일 8% 급락했는데 저는 감히 얘기 드립니다. 기회다. 기회가 왔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이거는.
이거 나중에 제가 요즘에 제가 유튜브 히든통신망이나 그다음에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오시면은 제가 방산주의 모든 것이라고 영상을 떠났어요. 그 영상 초반부가 뭐냐면 제가 작년 7월, 8월, 9월에 6, 7, 8, 9일 동안 방산주, 조선주를 적극적으로 얘기 드렸고 그냥 내일 당장 사야 된다. 지금 이거 매수 안 하면 지금 뭐 하냐. 이거 지금 매수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매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엄청나게 했던 TV방송 영상을 싹 다 모아놨어요. 그거 보시면요, 여러분. 그거 보시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아, 김정철 부장이 저렇게 강하게 얘기했구나. 그리고 제가 영상 하이라이트를 좀 제가 이제 곧 해서 올려드릴 텐데 유튜브 히든통신망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거기다가 이제 제가 영상 올라올 때 알림이 뜰 건데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영상을 이제 추가로 뭘 올려면 제가 큰 시황마다 제가 작두를 탔을 때 그럴 때 제가 거의 이 정도면 거의 뭐 애언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수준 아니냐라고 해서 나온 그 제가 예전에 TV방송 했던 영상들을 모아서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옛날 예능 나가서 2023년에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능 나가서 2024년 내년 하반기는 대폭락이다. 맞았죠, 대폭락. 대폭락이죠. 그 제가 팍승희 TV에서 제가 또 뭐라 그랬냐면 12월 10일 아직도 기억나요. 11월 9일 날 지수 바닥 나왔다. 이 지수 이제 못 볼 거다. 그대로 지수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요. 제가 그런 그 여러분들이 봤을 때 거의 뭐 이 정도 거의 애언가 수준이다. 그걸 제가 영상에 이제 올려드릴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하나오션 그때 얘기 드린 거예요. 7월 29일 날 얘기 드렸던 거고 그대로 쭉 끌고 오고 있습니다. 진짜 쭉 끌고 오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거 하나오션 수익률 50% 넘어가니까요. 사람들이 막 본장 이거 매도해야 됩니다. 매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나가라 그랬어요. 그냥. 여기 있지 마요. 왜 있냐고. 아니 수익률 20% 내서 손이 근질근질하고 그 매도 할 거면 뭐하러 주식 투자하냐 도대체. 그럴 거면 코인 해라 그냥. 주식을 왜 하냐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엄청나게 혼냈던 이제 그분들이 저랑 혼나면서 그래도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그분들이 다 151%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번 주에 138%까지 갔어요. 근데 오늘 폭락. 그래서 110%까지 지금 밀렸거든요. 지금. 다시 수익률 오늘 좀 밀렸어요. 110% 깨졌어요. 그러니까 100% 넘었는데.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방산주. 방산주의 기회인지 뒤에 제가 얘기 드릴 거고. 이렇게 다만 우리가 중간에 한번 매도했어요. 중간에 절반 수익 실현. 하나오션은 절반 수익 실현했다라는 거. 100% 넘어가니까 한번 절반 수익 실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손이 근질근질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좀 너무 빼고 싶대요. 다들. 그래서 그냥 한번 절반 매도해 줬습니다. 그게 이 정도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1월 13일에 얘기 들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뭐 수익률이 50% 가까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33%까지 밀렸어요. 근데 요 원전 관련주는 제가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원전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왜 지켜봐야 되냐면 우리나라에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원전이 그쪽에다가 지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약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SMR 관련주기 때문에 SMR에서도 두드러진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게 조선하고 연결돼 있어요. 조선하고. 왜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가스터빈 엔진 만드는데 가스터빈 엔진의 원자력 발전에 가스터빈 엔진 만드는데 원자력 발전에서 나온 에너지를 가스터빈 엔진 돌려서 전기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요 부분이 최근에 이제 조선 대규모 선박 이제 큰 선박에 SMR을 넣으려고 해요.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을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요 트렌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 쉽게 매도하면 안 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이 밖에도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손실난 종목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손실난다고 피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코난 테크놀로지 지금 손실 중이에요. 알아요. LS 일렉트릭 손실 중이에요. 근데 LS 일렉트릭 가지고 여러분들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LS 일렉트릭이요. 우리나라 남서부 대규모 데이터 센터 50조 원 들여서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지어요? 그걸. 해외 펀드에서 짓는데 그 해외 펀드의 공동대표가 누군데요? LS 그룹의 그 손자 아들이에요.
LS는 옛날 LG고 구인회 회장님의 손자고 그분이 이거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LS 일렉트릭이 이미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전력 설비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흔들려서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좀 수익률이 조금 꺾였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뭘 보면 괜찮냐? 지금 현재 미국 지수 선물이요 플러스예요. 보합권입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보합권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폭락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미국 증시 밀린 것 때문에 그 트럼프의 관세 여파 때문에 좀 밀렸는데 트럼프 관세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 얘기할 건데 어떤 부분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오늘 좀 자세히 좀 얘기 드릴 거니까 그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운 장입니다.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뭐가 나와요? 난세의 영웅이 나옵니다. 난세의 영웅 종목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작년 그 계엄 비상계엄 그 난세의 영웅 종목이 나왔죠. 하나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이 난세, 관세라는 이 난세의 영웅이 나와요. 그 영웅이 뭔지 제가 오늘 자세히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수익률 브리핑까지 들어보고 왔는데요. 방산주로는 10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시장이 좀 혼란스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본부장님과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박지영 캐스터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호실적, 하지만 감동은 없었다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393억 달러, EPS는 0.89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장이 예상치인 매출액 381억 달러, EPS 0.84달러를 모두 다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는 430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컨센서스인 420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시장이 예상보다 강한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차세대 칩인 블랙웰이 수요가 강력하다는 점까지 확인하면서 AI 반도체에는 호재가 될 뉴스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를 하는 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에서 주춤거리더니 목요일 미국 증시에서 8%대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모두 급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급락의 원인과 또 엔비디아의 실적에 감동이 없었다는 이유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급등하던 슈퍼스타 방산주, 조정받는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방산주들이 급등세를 연일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주들의 최근 수주 흐름이나 향후 수주 가능성을 보면 아직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당장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원팀으로 총력전을 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비롯해 필리핀이 FA50 추가 도입 가능성, 사우디 UAE의 KF21 투자 합류 가능성, 그리고 에스토니아의 다연장 로켓포인 천무 도입 가능성과 베트남의 K9 자주 도입 추진 등 세계 곳곳에서 국내 방위산업 무기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일의 총선에서 보수 우파당이 승리하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에 결국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상에 합의를 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이 종전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나토 방위비 분담금을 줄이고 싶어하고 이번 협상에서도 EU를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러시아와 협상 중인데요. 이에 EU 국가들이 국내 방산무기 수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주들 투자 전략에 대해서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상승하는 엔터 관련주, 한한령 해제로 인한 단기 수혜인가 아니면 구조적 상승 국면인가입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문화교류 확대 움직임에 한한령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3월에 양회가 개최되는데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이자 올해 정책을 결정하는 이벤트를 앞두고 중국 관련주들 중 특히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SM이 신인 걸그룹 하트투하트를 공개했고 하이브 역시 올해 BTS가 완전체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소식과 지수의 솔로곡 히트 예감에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소비주들을 포함해서 향후 엔터주들의 강세가 지속될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이슈들 알아보고 왔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발표하는 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의 거래에서 주춤거리더니 이 목요일 미국 증시에서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모두 급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급락 중에 있죠. 네, 급락 중에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시즌에서 엔비디아가 제가 얘기를 여러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상치를 제가 얘기 드렸어요.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분기 실적 예상보다 높을 거다. 하지만 다 괜찮을 거다. 블랙엘 잘 팔렸을 거다. 근데 뭐가 문제다? 향후 예상 컨셉, 향후 실적 가이던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의 이익률이 문제가 될 거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다 맞고 하나 좀 틀렸어요.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한 중립보다 약간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무슨 반응이었다? 감동은 없다. 그러니까 시장은 좋은데, 그래 좋은데 감동적이지 않아. 옛날에 엔비디아 시장을 보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 근데 지금은 감동의 눈물을 못 흘릴 것 같아. 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자, 엔비디아 차트인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밀어져 있죠. 액면 분할한 거예요.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액면 분할한 거고 액면 분할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시장 발표한 뒤로 주가 급락했어요. 어제 간밤에만 8% 급락. 엔비디아가 8% 급락이면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사라진 몇백 조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그럼 매출액이 380억 달러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393억 달러 나와서. 근데 그렇다고 또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왔냐? 그것도 아니에요. 영업이익 잘 나왔고 주당 순이익 EPS가 0.89센트 나왔는데 0.89센트면은 84센트보다 더 높게 나왔으니까 훨씬 더 좋게 나왔죠. 근데 이제 블랙엘이 문제였어요. 블랙엘 그러면 잘 팔렸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호퍼칩인데 호퍼칩이라 지금 H를 쓰고 있고 앞에 H.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 반도체를 호퍼칩 1세대를 호퍼칩이라고 하는데 이 호퍼칩 호퍼를 H를 따서 H100이라고 하잖아요. H100이 많이 팔렸냐? 많이 팔리고 있죠. 그거는. 그다음에 차세대 그보다 레벨업된 칩이 있어요. 그게 블랙엘. 그리고 그 다음에 레벨업된 게 루빈까지 현재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블랙엘이 그럼 많이 팔렸냐? 블랙엘 지금 당장 쓰이진 않지만 많이 팔리고 있냐?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블랙엘을. 잘 팔렸어요. 그럼 도대체 엔비디아 뭐가 문제냐? 향후 영업이익 실적 가이던스, 향후 실적 가이던스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낮았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의뢰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워낙 낮게 잡기 때문에 항상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통 실적 나온 거에 분기 실적 나온 거에 플러스 20억 달러를 잡거든요. 보통. 엔비디아가 또 이번에 그럼 플러스 20억 달러를 잡아버렸어요. 플러스 393억 달러 나왔으니까 플러스 20억에서 410억 달러 정도 잡았단 말이에요. 410억에서 420억 달러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제시한 게 예상치였어요. 근데 제수단이 430억 달러를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예상치보다도 실적 가이던스가 조금 더 높구나.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생각난 거죠. 아니 블랙엘을 파는데도 그럼 다음 분기는 블랙엘 비중이 높을 텐데 블랙엘을 팔아도 430억 달러야?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감동이 좀 수그러든 거죠. 옛날에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숫자만 보고 1시간을 감상해도 됐었어요. 1시간을 감상해도 와 이러면서 넉넉히 1시간 감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분도 감상하기 힘들다. 왜냐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젠슨 왕이 얘기했던 그런 그 가이던스나 이런 내용들이 거의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얘기했던 부분들 흐름대로 그냥 갔다. 그럼 이제 뭔가 새롭고 뭐가 혁신적인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적적으로 많이 보이진 않았고, 또 하나 안 좋은 점은 뭐였냐. 지금 엔비디아의 이익률입니다. 이익률이 원래 지금 이익률이 74%에서 78, 75, 70%까지 갔다가 지금 이번에 70% 초반까지 밀렸어요.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다. 엔비디아 하면 이익률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익률 방어하기 위해서 뭘 얘기하냐고 있냐면, 데이터 우리 칩을 사지 마. 그냥 사지 말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줄게. 그거 써. 그냥 돈 내고. 지금 약간 요렇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과연 빅테크들이 이거를 먹어줄까, 받아줄까. 한마디로 니 혼자 돈 다 벌겠다는 거잖아. 약간 이 생각이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럼 우리는 데이터 센터가 우리가 안 짓고 니네가 데이터 센터 지었는데 우린 매달 니한테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처음 들어간 돈은 적겠지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니한테 돈을 더 내라는 얘기잖아. 라는 얘기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런 정책을 발표한 뒤로 사실 빅테크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미국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 목표 목표 주가를 190달러 잡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높죠. 근데 지금 주가는 밀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기 한 번에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 한 번에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이. 이게 순차적으로 해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바닥을 뚫고 하락하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주가가 여기서 이제 좀 박스권으로 행보하는 장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블랙엘의 향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미래 부분인데, 엔비디아 미래가 사실 이 딥시크 사태 이후로 엔비디아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한 쪽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사실 호퍼칩 이후에 블랙엘 같은 경우가 잘 되면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등해야 돼요. 근데 SK하이닉스 주가는 급등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 한 4% 밀렸죠. 4% 밀렸는데, 이 정도면 뭐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8% 밀린 거에 비하면 SK하이닉스 4% 밀린 거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자, 엔비디아의 블랙엘 같은 경우는요, HBM을 오로지 SK하이닉스 거만 써요. 그러니까 기존의 호퍼칩은 HBM3 8단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걸 쓰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납품하고 있으니까 이제 납품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12단짜리 HBM3 12단짜리는 지금 현재 블랙엘 칩에 SK하이닉스만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저는 이게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만 돌아서면 SK하이닉스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밀릴 때 우리는 좀 관심을 갖자. 물론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120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160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는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하고 이걸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주로서 오늘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도 오늘 한미반도체 마이너스 6%를 밀렸어요. 근데 저는 한미반도체는 여러분들 좀 보지 말자, 당분간은. 왜냐면 TC본더에서 매출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미반도체가 경쟁자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비전이 똑같이 TC본더를 지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뭐 퀄을 통과한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비전의 주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반도체 주가가 좋을 수가 없다. 약간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한미반도체는 우리가 좀 당분간은 HBM 반도체에서 좀 빼놓자. 그 다음에 가장 HBM 반도체 점수검사 장비하고 있는 테크윈을 보시면은 테크윈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 5% 정도 밀렸는데 테크윈 같은 경우도 지금 당분간은 좀 추세가 완전 깨졌기 때문에 보지는 말자. 라는 주의입니다. 그냥 보지 말자. 그리고 YC가 있습니다. YC가 있는데 YC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YC도 오늘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는데 YC 역시도 아직 추세에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때 이동평균선을 다 뚫고 올라올 때 그때 좀 다시 관심을 갖자. 그리고 여러분 DI라는 종목이 있고요. DI라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 오로스 테크놀로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우리가 사실상 보기 힘든 종목인데
그럼 HBM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뭘 봐야 되느냐? 제가 한 주까지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HBM 반도체만 하고 있지 않아요. HBM 반도체를 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유리기판 관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칩에서 발열 문제 잡으려면 유리기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HBM 반도체 플러스 유리기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종목은 어떤 건지 제가 얘기 드리고 오늘 많이 안 밀렸어요 대신 이 종목. 그래서 이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 알려드리고 투자 전략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감동이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엔비디아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주가는 앞으로 박스권에서 횡보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주시면서 블랙일 전망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같이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이 방산주들이 급등세를 연일 보여줬었습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산주들의 최근 수주 흐름이나 향후 수주 가능성을 보면 아직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 방산주 올라가는 거 요인 첫 번째. 자, 독일이 현재 총선 끝났죠. 우파가 승리하고 독일 극우 독일 대한당이 이제 2위 당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나토에서 물러나려고 발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나토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자기들이 직접 국방력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들이 무기 사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럼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방위산업 좀 강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그러면 자기네 무기 만드는 정신이 없어요. 남의 무기가 남한테 수출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이 수출 시장은 거의 우리나라 동무대가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 무기 원하는 나라도 하나씩 보면은 캐나다가 지금 잠수함 원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이거 엄청 비쌉니다. 잠수함 214급 디젤 잠수함 쪽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잠수함 되게 비싸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우리가 한 3-4척만 팔아도 대박인데 지금 이거 거의 몇십조 단위예요. 수주 금액이. 열몇 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추가로 베트남에서 지금 베트남 원래 공산당이죠. 공산당 국가인데 우리나라 자주포를 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베트남에. 베트남 중국하고 사이 안 좋거든요. 중국을 때려잡는 거는 우리나라 무기만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유럽에 있는 에스토니아가 있습니다. 이 에스토니아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지도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거 지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도를 한번 킬게요. 자,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왜 잘 되는지를 좀 보면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배송이 빠릅니다. 우리가 무슨 배송이에요? 우리가 무슨 민족이에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보시면은 자 여기가 에스토니아입니다. 자 여기가 에스토니아인데 에스토니아가 러시아 바로 앞에 있어요. 러시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옛날에 다 여기 나라들 다 러시아 영향권이었는데 그런데 에스토니아가 미국한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 미국아 우리 무기 좀 살게 해서 미국의 하이마스를 주문했거든요. 하이마스와 미국에 주문해가지고 몇 년 걸렸는 줄 아세요? 오는데 4년 걸렸어요. 4년 넘게 걸렸어요. 옆 나라 여기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스랑 똑같은 우리나라의 천궁2를 갖고 왔는데 천무를 갖고 왔는데 천무 미사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2년 만에 절반 이상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배송이 빠르죠. 그러니까 에스토니아가 갑자기 이제 뭐라고 하냐 에스토니아가 우리 미국 거 안 쓸래. 그냥 한국 거 쓸래. 한국 천무 보길래 에스토니아 국방장관 우리나라 왔어요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 또 어디냐? 중국. 저는 이제 중국이 가끔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이 여기 남사군도라 그래서 이쪽에 지금 중국 여기 바다까지 다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바다를 갖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요런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지금 다 우리나라 무기 사려고 하고 있어요. 필리핀 지금 FA-50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 필리핀 같은 경우 우리나라 무기 더 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역시 K9 자주포 샀었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가 K9 자주포 현재 받고 있고 폴란드한테 2차분 지금 인도됐습니다. 폴란드 2차분 인도됐는데 대부분의 나라들 반응이 뭐냐? 폴란드한테 축하한다. 너네 한국 무기 선택해서 축하한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충분히 지금 수주를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에 와 있는데 지금 왜 수주 소식이 안 들리느냐? 이유가 있어요. 수주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대통령과 국방장관 사인이 필요해요. 대통령 국방장관 둘 다 없죠 지금. 그러니까 빨리 이게
돼야 된다. 이게 3월 중순이 넘어가면 아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했지만 평의에 참석 안 시키면 되거든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잘못이다. 해서 지금 현재 판결이 나왔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재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명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뭔 깡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또 탄핵 당하는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 또. 지금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네, 않았기 빨리 할게요. 때문에. 근데 그래서 결국 저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탄핵 관련해서는 평의에 참석 안 할 거기 때문에 일정이 그렇게 길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 3월 중순이면 대통령 딱 나가고 탄핵 당하고 파면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플러스 60일 내로 대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수주를 받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국방장관 되면. 그래서 저는 그때의 수주가 몰아칠 거다. 그때 주가, 그때 주식 사려면 늦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럼 뭔 종목 사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뭔 종목 사야 될지는 제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방산주의 모든 것, 방위산업무기 K9, K2, 뭐 청궁2, 현무 미사일, 그다음 뭐 잠수함부터 해서 전투기까지 해가지고 각 무기를 만들 때 어느 회사들이 다 엮여 있는지 제가 총정리를 해놨어요. 그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올려드릴 거고요. 유튜브 히든통신만 구독하시고 들어오시면 그 영상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반드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최근에 엔터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강세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게 한알령 풀린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한알령 풀린다는 그냥 모 언론사에 그냥 열심히 그 주가 조작 거의 비슷한 얘기였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분위기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우리나라의 우원식 국회의장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시진핑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15분만 만나기로 했는데 한 1시간 만났어요. 네, 시진핑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극진히 대접했죠. 왜 그랬습니까? 관세 전쟁하면은 최대한 우방국 하나 더 있는 게 맞거든요. 우리나라한테 이제 와서 이제 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을 우리는 믿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원래 한알령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알령 푼다는 것 자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다만 중국이 한알령 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의미가 없어졌냐? 중국이 한알령 왜 합니까? 사드 배치 때문에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드 배치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사드가 필요 없어졌어요. 우리나라가 LSM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고고도 방위 미사일 시스템 만들었어요. 그거 전력화한 지가 2월에 전력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드는 필요 없게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감시하겠다는데 중국 니네가 뭔 상관이야. 그쵸? 네, 그래서 중국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밀려나고 있다. 그래서 엔터주 저는 그중에서 컨텐츠 관련 좀 보지 말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엔터주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종목들 중에 특히 이제 카지노 그다음에 항공주 이런 것도 좀 보라고 하고 싶은데 엔터주 제가 계속 얘기 드리면 최근에 엔터주 대장이 좀 바뀌었다. YG로 바뀌어 있다. 지금 YG가 조금 더 지금 힘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럼 엔터주 중에 그럼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드시면 현재 저희가 엔터주 어떤 거 공략하고 있는지 자세히 얘기 드릴 테니까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엔터주 투자 전략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도 알아봐야겠죠? 박지영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국내 증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 첫 신호탄, 멕시코, 캐나다 25%의 관세 현실화될까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 초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관세 전쟁이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두며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월 4일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관세 부과가 확정이 될 경우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부과되는 관세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트럼프의 이야기를 100% 다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의 회담에서 광물 협상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거부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선거를 하지 않은 독재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잘 진행되고 또 우크라이나 광물 협상에 합의하면서 트럼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젤렌스키에게 독재자라고 한 기억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더욱 시장에서는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2월 28일 국내 증시 급락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보다는 트럼프의 관세 우려가 더 크다고 보는데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김정철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시 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희망, 인터배터리 2025 바닥 확인 하나입니다. 인터배터리 2025 전시회가 3월 첫 주말에 개최하면서 이번 주 초부터 국내 증시에는 이 인터배터리 2025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요. 특히 2차 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 솔루션이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테슬라의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과 SK온도 4680 원통형 배터리에 집중을 했는데요. 여기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도 한층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전지의 주가가 바닥을 거의 통과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차 전지의 주가가 이번 주 초반 상승세로 돌아섰다가 주 후반에 결국 제자리로 왔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2차 전지 섹터 손실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월 초 쏟아지는 지표, 미국의 경기 둔화를 재확인할까입니다. 매월 초에는 미국의 ISM 지표와 중국의 PMI 지표,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판매 현황, 미국의 고용 보고서까지 지표의 홍수가 쏟아지는데요. 특히 이번 지표 발표는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한번 눌린 상태고 여기에 각종 지표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가리키는 상황이라서 이번 달에도 이 지표 부진이 계속되면 본격적으로 미국 경기가 하강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전쟁 영향에 정부 효율부에서 막대한 인력을 감원하면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관련한 주간 지표들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주요 증시 지표들에 대한 투자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고 왔는데요.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3월 4일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언급했는데 이 관세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원래 일본 질문으로 2차 전지 있었는데 2차 전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지 마세요. 예, 제가 계속 2차 전지 1년 반 동안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번에 올랐다고 왜 하냐고요. 그냥 길게 볼 거면 LG에너지 솔루션, 대주전자 재료, 그 다음에 TCC 스틸 요 정도 빼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자, 그리고 관세 제가 관세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2월 초에 관세 부과하겠다 했는데 한 달간 유예하겠다. 그래서 2월 4일 날 관세 부과하지 않고 유예했잖아요. 유예했는데 지금 캐나다랑 멕시코랑 협상에 진척이 없는 걸로 현재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과를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있으나 그럼 트럼프가 다 관세만 부과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영국 총리하고 만났는데 영국하고는 지금 현재 협상이 잘 되고 있어요. 협상이 잘 되면서 관세 부과가 안 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트럼프가 말을 당장 오늘 했던 말 내일 바꾸시는 분이에요. 트럼프가 그 젤렌스키한테 그래서 처음에 광물 협상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류 절반이 우리 거다라고 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가 이거 말도 안 된다 해서 협상 거부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이거 거부 못할 것이다. 결국 협상할 것이다. 협상했습니다. 협상하고 나서 트럼프한테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그랬거든요. 젤렌스키 독재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지금도 독재자입니까? 그랬더니 트럼프가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했어요.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꼭 무조건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최대한 협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
극단적인 형태로 협상을 끌고 가는 전략이라는 거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저는 무조건 그것 때문에 시장이 밀린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하시고 이 다음 타깃은 EU입니다. EU가 끝나면 이제 우리나라예요. 아직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여러분들 3일 날 어떤 내용 나오는지 보시면은 대충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3일 날 내용 보시고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관세 전쟁 내용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문제 해결 방안까지 들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매월 초에 지표 발표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 주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주요 증시 지표들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화면 보시면 이제 지표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3월 3일이 우리나라가 휴일이잖아요. 휴일이 차라리 잘 됐다. 왜냐하면 중국 차신 제조 PMI 우리가 보면서 안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다. 그 다음에 이날 미국 ISM 제조 PMI가 잘 나온다. 그러면 저는 사실상 시장 나쁘진 않을 거다. 지금 현재 오히려 미국 경기 침체 때문에 주가가 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경기 침체 때문에 주가가 밀렸을 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의 투자대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때 그거 공략하면서 같이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다음 주 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미국의 PMI 지표 발표, 그 다음 자동차 판매 이거 다 중요한데 미국 ISM 서비스 PMI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서비스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 ECB 기준금리 결정인데 ECB에서 기준금리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 2월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고용보고서 나오는데 이 고용보고서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 최근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라버렸어요, 사람들을. 트럼프가 정부 예산 주겠다고 공무원 막 10만 명 감원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핵 미사일 관리하는 직원까지 다 잘랐어요. 근데 당장 핵 미사일 관리하는 직원 잘못 자른 거예요. 그 직원 다시 복귀하니까 복귀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보고서 쇼크 날 가능성이 좀 있다. 이거 쇼크 날 때 여러분 고용보고서가 안 좋게 나오면은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나쁘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고용보고서가 깨지면은 이것 때문에 오를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여러분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합니다. 브로드컴 실적 발표 목요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만 너무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브로드컴 실적 발표했는데 만약에 A식 반도체가 이쪽이 상당히 괜찮으면 이쪽으로 쏠릴 수 있어요. 이거 브로드컴 실적 발표 잘 나오면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내선거 해외선 모의투자대 반드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반드시 파생상품 기초교육 해드리고 기술적 분석 기초교육 해드리니까 교육을 공짜로 그냥 받자. 그냥 여러분들 무료로 다 받는 거니까. 그 다음 모의투자 대기기간은 3월 10일에서 3월 28일까지 상금은 500, 300, 200만 원 이렇게 있고요. 50회 이상 그 다음 80% 이상 출석하시면은 100만 원 상당의 혜택도 제공해 드린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내선거 해외선 모의투자대 참가 원하시는 분들 참가하시고 참가 원하시는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주요 증시 지표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17회 모의 투자대회 개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투자대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투자대회에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